오늘은 제가 이걸 주제로 잡았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다단계를 한다. 너무 그렇죠.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업은 하면은 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개업식도 하고 꽃도 가지고 축하도 하고 하는데 이 다단계를 하면은 왜 사람이 쫄아가지고 얘기를 못할까? 그렇잖아요. 이 다단계가 그렇게 나쁜 거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고 그렇게 지탄받아야 될 건가 라는 생각을 쭉 하게 됐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그래서 한번 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자랑스럽고 좋은데 이런 다단계가 다른 사람들은 왜 싫어할까? 왜 의심을 받아야 될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단계를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다단계를 의심하는 이유인데 이건 다단계를 몰라서 그래요. 첫째로 다단계가 아닌 것이 다단계인 척을 너무 많이 했어요. 다단계는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실질 자본금이 5억이 있어야 됩니다. 5억이. 예. 그 다음에 그동안 실적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가지고 계약 체결을 해야 돼요. 산하의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나 특수 판매 공제조합을 찾아가서 공제 계약을 해야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최소한 3개월 실적 곱하기 자기 회사 신용도를 해가지고 공탁을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가 애터미 같으면은 380억이라는 돈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380억 정도가. 이거는 뭐 지금 저 공정거래위원회 가가지고 정보 공개하는 데 가서 보시면 다 나와요. 그리고 최소한 처음에 시작할 적에도 1억 이상을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장치가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의심을 할까? 그렇잖아요.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계약서가 있어야만이 시도지사한테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나 다단계 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에게도 나는 건강식품도 팔고 판매업도 하고 다시 신고를 해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만이 그게 진짜 다단계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피해를 준 다단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단계도 아닌 게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공제계약도 하지를 않은 상태에서 다단계 업을 했기 때문에 피해를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제계약이라는 것은 3자 보증이라면 3자 보증이에요.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잘못됐을 때 공제 받아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다 뒤에 다시 나옵니다만은 이런 과정들을 제대로 거친 게 다단계인데 그냥 다단계도 아닌 게 다단계인 척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고 몰아서 다단계는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진짜 다단계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그냥 타이틀 자랑스러운 다단계가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진짜 자랑스럽기 때문에 자랑스럽다고 한 거거든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를 구분할 줄 알아야 이 시대를 살기가 편해요. 제가 굳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다단계로 표현을 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60년대, 70년대에 우리가 골목길에 구멍가게 생기듯이 지금은 인터넷 쇼핑몰로 아니면은 다단계밖에 없어요. 큰 자본을 가지고 하는 대기업을 차리는 사람들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피해를 입어요. 그 피해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 다단계 피해 사례가 제가 이거는 오늘 아침에 잠깐 들어가 가지고 직접 판매 공제조합 게시판에 뜬 걸 봤어요. 요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요건 18년도 19년도 요즘에 나오는 거 뭐냐면은 우리가 요즘 코인에 대한 것만 나와요. 그 전에 다른 유사수신 행위로 피해를 준 거는 아주 차지하고라도 여기 보게 되면은 18년 1월 달에 4,500원을 허위 충전 후에 무슨 소리냐면은 코인을 팝니다 하고 돈을 넣고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충전도 없이 그냥 허위로 그냥 파는 거야.
가상화폐를 매수한 이런 경우 4,500원을 이런 경우도 있고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대한 고수익 투자를 빙자하는 거예요. 유사 수신 방식으로 1348억 원을 편취한 금융사직 조직 9개, 주범 15명 기소가 됐고 2019년 4월 무료 코인을 믿게 해가지고 56,201명을 모집해서 212억 원을 불법 취득해 인터넷 쇼핑몰 업체, 코인 업체 대표 등 10명이 건해서 주범 2명 구속이 됐고 2019년 4월 자체 개발 코인이 상장될 것처럼 4,308억 원을 허위 충전해가지고 매수하여 타 거래소를 옮겨버려서 거기서 거짓말로 매수해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시대에서 옛날에는 그 시대에 맞는 걸로 가지고 거짓말로 했어. 근데 앞으로 우리가 코인이니 이런 것들 얘기하게 되면은 최첨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멋진 새로운 사업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현혹이 돼서 쫓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피해 사례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단계가 아니잖아요. 코인 가지고 장난친 건데 왜 전부 다 이걸 다단계라고 얘기를 하냐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퓨로 시작하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둔 업체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피해 사례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위에 많다 보니까 진짜 착한 양반 다단계가 손해를 입는 거거든.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다단계를 구분할 줄 알아야 이 시대를 살기가 편해요. 매일 당해. 정확하게 구분할 줄 모르면은.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공부를 좀 다단계 쪽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한두 마디 정도 들으면은 얘기하는 그 뒤에 걸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접하지 않는 주부님들은 그 얘기하는 게 단지 알아.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계속 생겨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모든 유통은 과도기를 거친다고 생각을 해요. 대형 할인마트도 저항을 받았다. 지금 어차피 다 아니까 이마트, 롯데마트, 예? LG마트, 이런 대형 할인마트도 이제 하나로 마트. 이런 할인마트들이 지금은 조금은 주춤합니다만은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대형 할인마트도 맨 처음에 생긴 것은 저항을 받았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그냥 집 앞에 구멍가게 슈퍼에 가서 하나씩 둘씩 사와가지고 썼던 걸 어떻게 카트를 끌고 뭉터기로 사오냐고. 그게 익숙지 않아서 맨 처음 생겼던 킹스클럽이란 대형 할인마트가 부도가 났어요. 그 다음에 생긴 업체들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TV 홈쇼핑 그거 하나가 있으면 괜찮죠. 그냥 아주 좋은 시간대는 30% 40%가 수수료랍니다. 그게. 그 TV 홈쇼핑도 저항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홈쇼핑 상구쇼핑이에요. 저는 여기가 이게 있습니다. 2000년도 무렵에 상구쇼핑이 처음 나왔는데 그때 내가 주식에 빠져 있을 때예요. 코스닥에 상장을 시키면 5일 만에 따블이 가요. 또 5일 만에 하정에 한번 본전이 왔다 갔다. 그 시절에 IT 업종이라 그래가지고 말이 하던 시절 상구쇼핑. 이게 부도가 났어요. 내 친구 한 명은 이 상구쇼핑에 요즘 캐리어 가방 기내 끌고 다니는 거 그런 가방을 납품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상구쇼핑을 잘 아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TV 홈쇼핑 중에서 제일 먼저 생겼어요. 그런데 매일 먼저 오다 보니까 부도를 맞은 거야. 어떻게? 아니 우리가 뭘 살 때 가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사지 언제 텔레비 보고 물건을 샀었냐고. 지금은 모든 게 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못해서 안 달랐지만 그 당시는 그런 시기를 거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다단계도 우리가 하는 다단계도 저항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아직 진가를. 그런데 좋은 물건을 싸게 팔지가 않았거든요. 그동안. 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피해 사례를 만들고 그냥 사명감이 없어. 우리 회장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자동차 업계에 있다가 화장품 업계에 있다 보니까 물건 짜지도 않은 그냥 걸레 그냥 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가지고 와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사와서 거기다가 회사 마진 붙여야지, 회사 관리비 붙여야지, 그리고 회원들한테 줄 수당 35% 붙여야지. 그러니까 가격이 이만하게 높아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물건의 질에 대해서는 보증해 주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좋은 물건을 싸게 팔지 않았어. 이러다 보니까 저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싸게 팔 수 있다면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급하는 물건이 진짜 좋은 물건을 진짜 싸게 팔 수 있다면 그 전에 대형 할인마트처럼 TV 홈쇼핑 사장들처럼 우리도 지금이 기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선택하는 것도 능력이죠. 그렇죠? 능력 맞죠? 예. 그래서 다단계 10계명이라는 거 여기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특수판매 공제조합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게 있어요. 다단계 10계명이라고. 그런데 내가 10계명을 하면서 이번에 혹시 10계명이라는 게 얼마나 많나 싶어서 내가 찾아봤어.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원래 우리가 10계원이라 그러면 옛날에 들었던 것은 우리 성경 성서에 있는 10계명하고 뭐 주자식 분인이 요 정도밖에 몰랐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니고 할 적에는 요즘 없으면은 이 다단계 10계명이 좀 값어치가 있고 좀 괜찮아 보일 텐데 원체 10계명이 많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10계명이라는 것은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다단계 판매업체는 불법업체입니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특수판매공제조합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이 있어요. 거기 두 군데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입했다 손 치더라도 물건이 좋고 돈을 벌 수 있고 그걸 보증하진 않아요. 일단은 피해를 입었을 때 걸러낼 수는 있다는 얘기거든요. 직접 적법함 다단계 업체는 판매원이 상품 구매 체약을 할 때마다 항상 조합에 매출 신고를 하고 공제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물건을 박스 속에서 물건을 받을 때 그 속에 보면 구매 신청서 계약서 보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은 품목, 실제 단가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위에 보면은 판매원인지 소비자인지 구분이 되어 있고, 옆에 보면은 그 번호가 있어요. 구매한 번호. 이 번호가 여러분들한테 통보된과 동시에 공제조합에 똑같이 통보가 돼요. 그래야만이, 옛날 저는 한 20년 전에 가전 대리점을 한 20년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S사 대리점을 했었는데, 그 당시는 세운상가에 물건을 사도 서비스센터에서 다 고쳐줬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번호가 없어가지고 그냥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은 구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번호가 없는 것들은. 왜? 똑같이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은 구제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셔야 돼. 지금 인터넷상에서 재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은 요즘에 바코드도 죽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없애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런 물건을 샀을 경우에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구제 받을 길은 없어요. 예. 구매 계약서에 판매원 구매인지 소비자 구매인지를 구분이 돼 있어요. 물론 여기 이 시간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판매원으로 돼 있겠지만 소비자인 분들도 있어요. 그 또 들어가서 보면은 방문판매법에 들어가 보면은 소비자하고 판매원하고가 소비자인 사람이 거의 없어. 연속해서 2번 사면 전부 판매원이 되더라고. 그것도 거기 부분 자체가. 그 다음에 따로 저 신청을 해서 저는 판매원을 안 하고 소비자만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은 그때는 판매원이 돼요. 밑에서 자기 밑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화에 대해 가지고 받을 자격이 없어. 일어나도. 여기 보면 판매원하고 소비자가 있죠. 판매원은 90일이에요. 거래 대금의 90% 1인당 1,000만 원. 요거는 특수판매 공제조합이에요.
직접 판매 공제조합은 1,5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소비자는 14일 이내 거래대금의 100%, 1인당 500만 원, 직접 판매는 600만 원까지. 여기 보면 20세 미만과 60세 이상은 100%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소비자들이라든가 판매원들이 할 때 경과 기간마다 적용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요건 최고치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한 달 안에 하게 되면 몇 프로 감하고, 2달 안에 반품하게 되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세 미만과 60세 이상은 100% 주라고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이 사람들은 당연한 소비자이니까.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1,500, 600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우리가 속해 있는 특수판매 공제조합에서 적용하는 규정이고, 요쪽에 거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적용하는 규정인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물건을 살 일은 없으니까요. 제가 오늘이 24일이죠. 어제 제가 아침에 들어가서 보니까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54개사가 있습니다. 54개사. 현재 54개사. 불법 거래는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불법 거래. 부가세를 포함한 160만 원 이상짜리.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합니까? 패키지로 묶죠. 요거 저거 묶어가지고 낱개로 따지면 160만 원이 안 되지만 합치면은 200만 원 넘잖아요. 그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하나 제품이 160만 원이니까. 토지 거래 등 상품 거래가 아닌 거래가 있고, 상품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 행위, 그 다음에 정상 거래를 가정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행위, 이게 불법 거래로 봐요. 우리가 몸담고 하는 다단계 내에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구매 계약 체결 후 출고가 지체되면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 출고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품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 행위로 보아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6번째는 구매 계약서에 상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이 포함되지 않으면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특수판매 공제조합은 어제 날짜로 보니까 80개사가 소속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합법적인 다단계가 이 시간 현재 134개가 있습니다. 134개. 정확한 숫자로. 예. 청약 철회는 공제번호 통지서 유효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상품 반품 후 3영업일 이내 대금 환급이 이행되지 않으면 조합의 공제금. 우리가 본사에다가 물건을 반품을 했는데 영업일로, 공휴일이 낀 거 말고 영업일로 1, 2, 3일까지도 반품 처리가 안 되면은 공제조합에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통념상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과다한 재고 보유 등은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요즘은 없잖아요. 근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밑에 판매사를 보내면서, 그냥 자기 돈으로 보내면서, 홍삼단 있죠? 그걸 수십 박스를, 이만큼을 산 적이 있어. 그걸 나중에 반품한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직급자들이 우달려 들어가서 사가지고 갔더라. 지금 여러분들이 반품을 하게 되면은 직급 간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나중에 반품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딱 맞춰 놓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게 반품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나중에 반품을 하잖아요. 까지는 것은 그때 차감이 돼, 그 날짜로. 그렇지만 직급에 관계되는 것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연락이 와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반품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스폰서 파트너 간에 서로 유대 관계를 잘 가져가지고 어지간하면은 피해가 안 갖는 방법으로, 누구도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 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할 수는 없다.
무슨 소리냐면은 판매원을 이제 다단계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강제로 합숙이나 할 수가 없다. 판매원 회원 수적 교부는 다단계 판매원의 법률상 의무이며 판매원은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여기도 지금 오죠. 처음 구매를 하게 되면 수첩이 오죠. 판매원 수첩이. 그것은 우리가 하는 애터미가 이뻐서 그냥 하나씩 해주는 게 아니라 법률상 의무예요. 그거는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여다보게 되면은 진짜 공부가 많이 돼. 우리가 진짜 몇 번 정도는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거기 마케팅서부터 쫙 다 들었어. 절차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런데 우린 너무 우습게 그냥 슬쩍 들어보고 한 번도 안 보는 사람들 많아. 이런 것들이 그냥 소비자라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제대로 된 나를 복제시키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 그럼 내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걸 복제시키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야. 내가 모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찮은 것 같으지만은 읽어볼 필요가 있더라. 후원 판매 등록사는 57개 사업이다. 57개사. 후원 판매는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다단계하고 후원 판매가 있어요. 지금 화장품 대리점들 뭐 정수기, 보험 이게 전부 후원 판매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은 다단계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3단계 이상 수당이 풀리는 것을 3단계 이상 수당 받는 걸 다단계라 그러고 후원 판매는 2단계까지만이 후원 판매예요. 그러면은 내가 반판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고 내가 모집한 1대까지의 그 사람이 한 실적에서 조금 받는 걸 후원 판매라고 해요. 그게 57개사 거의 번 들어가 보면은 화장품 회사들이 많아요. 화장품 본사에서 들은 게 아니라 각 대리점에서 들어가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다단계 10계명이에요. 특수판매 공제조합에 들어있는 걸 제가 옮겨온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처음에 여기 보면 자랑스러운 다단계라 그러는데 다단계가 왜 자랑스러운가? 청약 철회의 제3자 보증을 세우고 제품을 구매한다. 무슨 소리냐면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 백화점, 슈퍼 어디에서도 안전장치 즉 보증 세우고 제품 구매한 곳에도 물론 소비자보호법은 있어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하고 대부분 잘해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쓰다가 반품하려고 그러는데 된다 안 된다 싸우고 찌지고 뽑고 하는 경우들도 사실 피해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단계는 공탁금을 걸어놓고 물건 팔아요. 맞잖아요. 먼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380억이란 돈을 공탁해놓고 물건 팔아. 근데 내가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들어가서 공제조합이 생기고 지금까지 물어준 돈이 120억이더라고. 공제조합에서. 이렇게 대치해주고 구상권을 차는 거예요. 제가 먼저 주고 그 회사에서부터 돈을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세상에 어떤 유통이 보증서 넣고 보험금 들어놓고 보험금도 아니야. 보험금은 보험 증권만 있는 거잖아. 그죠? 내가 조금 보험을 내면은. 근데 이거는 현금을 갖다 맡겨놔놓고 피해되면 내가 책임질게 이래놓고 물건 사는 게 어디 있냐고. 다단계밖에 더 있냐고요. 얼마나 안전장치인데 왜 이런 다단계를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무서워해요? 자본금 없이 생활비로 사업이 가능한 게 이 세상 어떠한 사업도 초기 투자 비용 없이 매일 소비하는 생활비로 사업 가능한 사업은 없어요. 큰 식당이든 적은 식당이든 하다못해 간판 비용, 냉장고 비용, 주방 이 비용은 매몰 비용으로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론 사업을 하기 나름이겠지만 자본금 없이 생활비로 사업이 가능한데 어떻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어요? 사업의 경쟁자는 없고 오직 협력자만 있어요. 우리 다단계는 어떤 식당에 어떤 슈퍼가 어떤 옷가게가 어떤 제과점이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제과점 그 사장들이 내가 옆에 가게를 냈어.
옆에 좌랐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업종이 있어요? 없잖아. 오직 다단계만이 같이 잘하자고 가르쳐주고 밥 사주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다단계가 자랑스럽지 않아? 세상에 이런 업종이 어디 있어요? 그래 지금 사람들이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진짜 자랑스러운 게 다단계라고. 깊이를 알면 반감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당장 쫓아들지. 외국어 몰라도 국제사업이 가능하잖아요. 우리 다단계는. 세상에 어떤 기업이 외국어 모르고 외국에 안 나가도 가능한 국제사업이 어디 있어요? 다단계 말고 안 되죠. 이거는. 사업의 크기를 본인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의 크기를. 소비자만 할 수도 있고, 소비자만. 30만 원 용돈벌이도 가능하고, 300만 원 생활비만 벌 수도 있고, 월 1000만 원 억대 연봉도 가능하고, 월 5천만 원의 꿈의 금액도 벌 수가 있고, 월 1억의 신의 영역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월 1억씩 버는 사람들이 그 신의 영역이지 사람들이 하는 거냐고. 이런 사업의 크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다단계가. 제대로 알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맞죠? 대를 이은 가업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다단계는. 어떤 사업이 상속세 없이 3대를 물려줄 수 있나요? 건물 3대 물려주다 보면은 10층짜리 건물이 2층밖에 안 남을 거야. 다 짠다. 그리고 세워놓고 자르면 엘리베이터 다 떨어져가지고 전부 계단으로만 다녀야 되고. 월 1억의 수입을 3대로 물려줄 수 있으니 과연 신의 영역 아닙니까? 지금 이 6가지를 보게 되면 다단계가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자랑스럽죠? 네. 하나하나씩 따져보자고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냐고. 처음에는 우리 회장님도 그랬잖아요. 아드님 학교에 가가지고 저 아버님은 뭐 하십니까 하니까 다단계라 소리를 못하고 영업하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오면서 그 뒤통수가 그렇게 가려웠다고 회장님이 말씀하시잖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저 포함해서 다 똑같이 진짜 떳떳하게 다단계 하고 있다고 나가가지고 할 때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이제는 좀 그러지 말자고요. 에? 이걸 제대로 머릿속에 해가지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떳떳하게 진짜 자랑스러운 거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다단계인데 자랑스럽지 아니한가? 뭐 저 혼자만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많은 자랑스러운 다단계 중에서 어떠한 다단계를 선택할 것인가? 154개 현 시점의 다단계 중에서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다 윤리적이거나 돈을 벌 수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에요. 공부를 해서 제대로 된 걸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부담이 없이. 가입비나 유지비 이런 상관없이 그냥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부담 없이. 예. 투명하게 경영하는 회사면 좋겠다. 투명하게. 경영자가 경영 능력이 있고, 경영자가 능력이 있고, 윤리적이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회사는 신뢰성 있고, 오래 생존할 수 있었으면 좋은 거예요. 그 투명한 회사. 그 다음에 제품이 진짜로 좋고, 진짜로 쌌으면 좋겠다. 생필품으로 소비가 사업이면 좋고, 기술력이 있는 제품이면 좋겠고, 생필품으로 재구매율이 높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회사면 괜찮죠? 할만하잖아요, 다단계를. 우리가 늘 아는 얘기인데 내가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진정한 이런 회사가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글로벌 회사였으면 좋겠다.
사업자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면은 전 세계 원코드 원마케팅 시스템이면 좋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전 세계 60몇 개국에 나가가지고 지금 현재 한 9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A사.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죠. 거기는 60년 됐고 우리는 10년 됐고, 거기는 전 세계 매출이 9조, 10조 가까이 되지만 우리는 겨우 1조 2,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은 어려 우리가. 그런데 A사를 하려면 미국 사람이 그냥 미국에서 든 회원번호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할 수 있나요? 따로 들어야 되잖아. 일본에서 사업하려면 따로 회원 들어야 되잖아.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따로 회원을 들고 그 나라에 가서 자기 체계로 돼 있으니까, 자기 프론트로 회원이 깔리니까 자기가 그 나라 말을 모르면 사업하려는 생각조차를 못 한다는 얘기죠. 전 세계에서 지금 봤을 땐 거의 유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원마켓이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원마켓이 한국 사람 밑에 일본 사람, 일본 사람 밑에 미국 사람, 미국 사람 밑에 한국 사람, 다시 한국 사람 또 밑에 중국 사람, 대만 사람, 싱가포르, 이렇게 원마켓 원코드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글로벌 회사지. 사실 그래요. A라는 회사도 60년 전에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 그렇다고 지금 와가지고 그동안 했던 그 많은 리더들이 있고 직급자들이 있는데 뜯어 고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애터미가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마케팅 플랜이 간편했으면 좋겠다. 수당 종류가 좋고 조건이 없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참고적으로 애터미는 마케팅 수당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우리는 달랑 2가지예요. 센터 교육 수당은 센터장한테로 지원되는 거고, 승급 프로모션은 승급할 때 프로모션이지 수당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당은 후원 수당하고 직급 수당 달랑 2개예요. 그것도 후원 수당을 한번 타먹은 걸 다시 한번 더 주는 게 직급 수당이잖아요. 보너스로. 이렇게 간편한 게 없어요. 다른 네트워크 회사, 특히 통신 같은 데 가보면은 수당 종류가 수없이 6, 7가지 막 갈라놨어. 그래 놓고 그냥 주는 게 아니야. 각 수당마다 조건을 걸어놔가지고 그 조건이 안 되면 돈을 못 받아가게끔 만들어놨어.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A사. 왜 자꾸 A사를 얘기를 하냐면은 60년 되고 그나마 지금까지는 A사를 따라갈 만한 회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늘 A사를 네트워크 다단계 사관학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쪽에 그동안 지탱해온 게 있기 때문에 먼저 나가서 앞에 틀을 닦아 놓으니까 애터미가 쉽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도 존경하는 A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존경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그 속에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리더들도 존경하는 A사를 그래요. 우리가 A사 덕을 많이 봅니다. 앞에 가가지고 마당을 다 치워놨으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A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성공자라고 얘기하면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줘요. 그 직급을 어떤 케이스냐면은 1,000만원짜리를 6개를 유지를 했을 때가 그 달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1년에 6번은 유지를 해야 어떻게? 다이아몬드 소리를 듣는 거예요. 12번은 다는 아니더라도. 그 6번 중에서 3번은 연속으로 유지를 해줘야 돼요. 거기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3번 연속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쩌다 2번 했어. 그럼 그 다음번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매출이 안 올라왔어. 어떻게 할 거야? 내 돈으로 채워야지. 제가 A사를 5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제 스폰서 방을 딱 가보니까 방문을 딱 열었을 때 한 방 속에 정수기가 방으로 하나 가득 있는 걸 봤어요. 이런 게 있어요. 예.
그 방은 문 난 잘 안 열고 그냥 미팅하는데 따로 있는데 화장실 찾다가 문 열었지. 그런 게 왜 그 우리 스폰서한테만 일어난 일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져가지고 지금은 많이 정화가 됐어요. 지금 많이 정화가 돼요. 다이아몬드가 거기서 얼마 정도 받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억대 연봉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지금 나와서 생각을 하니까 한 그룹을 독립을 시키면은 밑에 거는 내게 아니고 그 당시는 4%를 줬어요. 2차 보너스를. 그러면은 40만 원이야. 1000만 원을 독립을 시키면. 그걸 6개를 독립시키면 240만 원이잖아요. 매달. 그리고 나머지 퍼스널에서 개인적으로 물건 파는 것은 21%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팔아서 채우는 거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거기 6%로 2차 보너스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6그룹이면 66에 36, 360만 원 하고 나머지는 연말 보너스까지 쳐서 그렇게 되는 건데, 억대 연봉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그 당시는 그 계산도 안 해보고 진짜 억대들, 지금 나중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야. 진짜 우리 다이아몬드 제대로 유지하면 그것보다 나아요. 그게 뭐 남의 회사 얘기할 건 아니고 지금 질문을 하니까 그 당시는 그냥 계산도 안 해보고 다이아몬드면 그냥 강의하면 저 사람이 억대 연봉자를 받는가 보다 월 1000만 원 가까이 가나 보던데 매달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내가 봤을 때 500도 못 받는 거야. 나머지는 모든 게 그런 것들이 조건을 갖춰줬을 때 연말 2차, 3차 보너스가 들어왔을 때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출혈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파운더스 보너스라고 또 있어요. 12달을 다 유지했을 때 1000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맞추면 유지란 말이에요. 그걸 12개를 다 한 사람을 파운더스라 근데 그런 사람은 수입이 좀 되겠죠 더. 근데 거기도 처음 한 사람들은 보기만큼 그렇지가 못해요. 예. 어쨌든 아직까지 한국에 있는 A사가 애터미보다 억대 연봉자가 더 많아요. 100명 정도 더 많아. 작년 통계 이따 보여줄 건데 작년 통계를 보게 되면은 460명 정도 되고 우리는 390명 정도 돼요. 왜? 애터미가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 한 450명 돼야 되는데 이 매출이면은 왜 떨어지냐면은 자꾸 방향이 틀린데 우리가 엔가가 많이 낮아졌죠. 엔가가 7만 원, 2, 3천 원 가던 게 지금 6만 3 이렇게 가다 보니까 9천만 원대에서 9,800, 900 언저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리더스에 같은 사람들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신고한 것은 실제 1억이 넘어야만이 신고를 한단 말이야. 수령액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적에는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이 리더스에 같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1억을 유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엔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 수당 체계가 툭툭 이렇게 조금 팔았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뛰어가잖아. 150, 150이 맞고 240, 240이 맞고 600, 600이 맞아야 되는데 그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엔가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1억 겨우 턱걸이 하던 사람들이 리더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9,500, 9,700 되면은 그 억대 연봉자에 못 들어가는 거야. 숫자가.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내년쯤 되면은 쫙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쓸데없는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지금 그 다음에 진정 승수의 법칙이 작용하는 마케팅이면 좋겠다. 승수의 법칙이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보통 옛날에 나왔던 브레이크웨이 방식이나 유니레벨이나 매트릭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몇 단계까지 해요. 매트릭스 같으면 3 곱하기 7 그러면 3줄씩 7단계, 2줄씩 9단계, 7 이렇게 잘라버려. 그거는 매출로 자르는 거예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자르는 것은 몇 단계까지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은 거든지 모든 게 잘려가 되게 있어. A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매출이면 옆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밑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나오더라도 2차 보너스 40만 원 그것만 일단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내하고 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무한 단계, 무한 누적 공유 시스템이 돼 있어야만이 우리는 무한대로 내려가야 그게 승수 법칙이 작용을 하는데 다른 데는 작용하기 전에 잘려버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늘 하는 얘기예요. 본사주도의 교육 시스템이면 좋겠고, 이건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뭐냐면은 다른 회사들은 전부 리더가 다 주최를 해요. 다이아몬드 되면 자기 그룹 자기가 다 주최를 해요. 본사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전체 펑션 정도만 본사 주최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국장 정도 수준, 요 정도, 거기 가면 에메랄드 정도만 되더라도 혼자서 약하면은 둘이 모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해요. 네 그룹, 내 그룹 합쳐서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제대로 운영이 되겠지만 능력 없는 사람은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내고. 그리고 다른 좀 괜찮은 사람, 직급 높은 사람 데리고 오면은 그냥 가는 게, 애터미처럼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돈병만씩 주고 이렇게 한다고. 전부 다 돈 받고 다녀요, 그 사람들은.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차이가 많아요. 우리는 전 세계가 하나의 교육 시스템으로 나가잖아요. 이건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별 차이 없어. 나중에 돈 될 때, 우리가 그 정도 갔을 때 그 사람들은 귀한 거야. 자기들이 방송 장비라든가 대관료라든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시스템이라든가. 그나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교육 프레임이라도 제대로 짜는데 그거 안 된 리더들은 어떻게 하냐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참 이게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회사가 있다면 다단계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 한 6가지, 7가지를 봤어요. 내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는, 애터미는 10년 만에 일조 클럽에 간 유의한 회사다. 유의한. 하나는 어디예요? 네이버예요. 네이버가 10년 만에 일조 클럽에 간 우리나라에서 네이버하고 애터미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유의한이에요. 2개가 있는 회사. 애터미는 창사 이래 10년간 회원 수와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 유일한 회사다. 네트워크에서. 맞죠? 애터미는 다단계 역사를 쓰는 회사. 애터미는 절대 제품을 절대 가격으로 판매하는 회사. 예. 애터미는 전 세계 원마켓 시스템을 하는 회사. 애터미는 정성상약의 최대의 무기잖아요. 애터미는 모든 유통 채널을 경쟁 상대로 삼는 회사.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이나 할인마트나 슈퍼나 모든 상대가 경쟁 상대라고 그러잖아요. 다단계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회장님 늘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애터미는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하는 회사. 애터미는 균형 잡힌 삶을 이룰 수 있는 회사. 애터미는 포스트 플랫폼 회사를 추구하는 회사. 포스트 플랫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무슨 소리냐면은 회장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마윈 얘기도 하고 아마존 얘기도 하고 중국의 알리바바를 만드는 회사하고 우리 회장님이 IM코리아닷컴을 만드는 연도가 같고 그 마윈하고 회장님하고 나이도 같다고 얘기해요. 경쟁 상대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500조인 아마존하고 200조인 알리바바 이런 회사가 애터미가 앞으로 그걸 능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플랫폼 회사를 만들면은 그 사람 뒤를 따라가니까 그 사람을 절대 능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그러면 플랫폼 다음 세대가 무엇인가라고 회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플랫폼이 뭐냐? 같은 플랫폼인데 플랫폼은 그냥 공장하고 소비자를 연결만 시켜주잖아. 그래서 플랫폼 회사가 버는 걸 우리는 그 소비자가 자기가 수익을 창출하고 초연결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자기가 또 광고를 해서 자기가 플랫폼이 되고 그러니까
하이퍼 커넥티드 허브 비즈니스라고 초연결 비즈니스를 하는 그게 플랫폼, 포스트 플랫폼이라고. 왜? 우리는 충성된 고객들이 있잖아요. 회원들이. 신제품 한번 나오게 되면 5분 만에 모든 게 다 품절되잖아요.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신제품 딱 올리면 5분 만에 다 품절되는데 그걸 못 사서 안달이 나서 난리잖아. 그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그런데 왜 내 파트너 중에 한 사람은 그걸 꼭 스폰서한테 승정질 부려? 물건 못 샀다고? 어? 그걸 나도 살라고 폼만 잡았다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똑같은 처지잖아. 우리가 스폰서도 못 사고 뭐 살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왜 금방 5분 만에 품절돼서 지 못 샀다고 스폰서한테 전화해가지고 신경질 부려.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애터미는 쇼핑몰 다단계를 하는 회사. 끔찍하죠. 저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끔찍해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다단계 회사예요. 다단계 회사는 회원들이 우리가 그거 있죠. 포도 송이에 쭉 포도 달렸듯이 쌀날 수수 같은 거 딱 하면은 그거 다 달렸잖아. 그 회원들이 그래 달려있잖아. 우리가 보면은. 그런데 회원이 아니라 각 하나하나가 쇼핑몰이에요. 그냥 간단한 쇼핑몰이 아니라 전 세계 제품을 섭렵할 수 있는 10만 가지 최우수 제품만 포함하는 쇼핑몰이 그렇게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쇼핑몰 다단계예요, 우리는. 아자몰이라는 거 돌아서. 지금까지 회원들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 한 사람 회원이 땅 속에서 군뱅이가 몇 년 있다가 나와요? 10년 있다 나와요? 그 탈바꿈을 해가지고 매매가 되듯이 그 진통 끝에 지금 애터미가 그 다단계 그 탈을 벗고 쇼핑몰로 가자는데 모든 회원들이 전부 쇼핑몰 사자이잖아, 이제. 그 쇼핑몰 사장 다단계를 하는 거잖아, 우리가. 이 생각 딱 해보면은 참 그나마 내가 지금은 큰 돈은 안 되지만은 참 잘 돌았다. 쇼핑몰 다단계를 하는 회사 아자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내만 따져도 엄청난 거예요. 쇼핑몰 다단계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제분들이나 여러분들 친척분이나 이웃의 자제분들 이런 사람들이 쇼핑몰 하나씩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 예?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쇼핑몰 한다 그러면 최첨단 산업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60년대 구멍가게나 지금 쇼핑몰이나 다를 게 뭐 있어? 똑같으지. 나는 요즘 구멍가게가 쇼핑몰이에요. 개인이 하는 거. 곧 있으면 없어지잖아. 왜? 쿠팡이 1년에 1조씩 손해를 보고 그거 죽이려고 작정하고 다니거든요. 쿠팡이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사장에 2조 5천억을 쿠팡한테 대줬는데 그거 다 까먹고 다시 2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다시 그걸 새벽 배송이나 해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경쟁업체 죽이기를 하는 거야. 경쟁업체 죽이고 나서 내 혼자 살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쿠팡은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전 세계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그 제대로 버틸까? 그것도 버틸지 안 버틸지 잘 모르는 처지인데 일반 개인이 하는 쇼핑몰이 살아남겠어요? 지금 구멍가게 없어지지 다 없어지지. 빨리 이쪽으로 애터미로 와야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똑똑하대 뭐라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 하면 자기들 두 마디 해. 안 되는 것을. 자기 쇼핑몰은 잘 되냐고. 적자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것도 실업자야. 고급 실업자. 네트워크에서 제대로 사업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다이어리 건달이라 그러잖아요. 다이어리만 끼고 다니고. 예? 그것도 건달이야. 제대로 사업하지 않는 사람은 다이어리 건달이라 그래요. 옛날에도 그래서 우리 에이스 할 때도 그거는 픽업센터가 가양동에도 있고 성내역에 있었어. 그거 가면 다 모여. 다이어리 끼고 딱히 어디 갈 데도 없고 돈 사업도 안 되고. 그거 가면은 다 모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 한 사람 딴 다단계 딱 가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전화번호들 다 아니까 또 연락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쇼핑몰도
옛날에 다이어리 건달하고 다를 게 뭐 있어? 각 개인들이 한다 해놔놓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냐고. 지금은 설사 제대로 좀 해도 앞으로 계속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겠냐 얘기예요. 빨리 신경 써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자제분들은 그런 분들 없어요. 내가 알아. 아마 애터미 마케팅이 인류 최후의 마케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충성스러운 고객층을 가지고 있어요. 틀린 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아마존이나 이런 플랫폼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포스트 플랫폼 회사라 그랬어요. 그게 뭔 소리냐면은 우리 각자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있는가 동시에 각자가 우리는 플랫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은 자랑스러운 다단계를 뛰어넘어, 내가 자랑스럽다 그랬으니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전 세계 최고로 멋진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